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에서 공간 도형 쭉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공간 도형의 기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 개는 깔고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2, 3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1번이 이제 제일 중요하면서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평면이 무조건 만들어진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의의 뭡니까? 뭐 이런 평면이 있고 그 위에 뭐 임의의 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임의의 세 점으로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죠?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맞나요? 이 삼각형이 사실 공간 도형의 기초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면에서는 뭐 직선이 우리가 기초라고 보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삼각형이 기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평면 도형에서 좌표 평면에서 점 두 개 있으면 직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간상에서 점 세 개가 있으면 물론 공간상에서도 점 두 개가 있으면 직선입니다. 맞죠? 근데 공간상에서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세 개가 있으면 그게 뭐가 된다? 삼각형이 됩니다. 이 삼각형이 우리가 공간 도형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거를 하더라도 게임 3D 게임 있죠? 이 3D 게임도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을 기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점점점 작게 만들어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삼각형 이렇게 이제 벡터라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 삼각형을 기초로 해서 그럼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이 삼각형을 이루는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뭐가 있을 수 있죠? 평면이 당연히 하나가 있을 수 있겠죠. 두 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임의의 점 4개가 있다고 하면 해볼게요. 임의의 점 평면 위에 임의의 점 4개가 있으면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집니까? 여러 개 만들어지죠. 그럼 이 삼각형들이 한 평면 위에 있을 확률이 뭐 적겠죠. 그죠? 확률이 항상 있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점 4개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다?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을 수 있다. 점 4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세 점은 뭐 할 수 없죠? 좌표 평면에서 세 점은 뭐 할 수 없지? 일반적으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점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그냥. 자, 2번, 3번은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은 그 평면 위에 있다. 자,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한 평면 위에 점 두 개가 있으면 그게 직선을 지난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한 점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 평면은 그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을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한 점을 공유하는 평면이 있는데 그 평면에서 직선을 뭡니까? 그 평면에서 그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을 뭐 공유한다.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평면의 결정 조건인데요. 자, 평면의 결정 조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였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있으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 삼각형을 기준으로 평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으면 평면의 결정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나머지 세 개는요. 뭐냐면은 1번의 연장이에요. 뭐냐면은 얘가 요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얘는 잠깐 끊겨서 다시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점 3개 있으면은 우리가 뭐가 된다? 평면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평면에서 나머지 이제 평면의 결정 조건에서 나머지가 이렇게 4개, 총 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2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을 여기서 이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번은 뭐죠? 요거를 하나 이렇게 더 이은 거죠. 맞나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예, 이렇게 이제 뭡니까? 요거를 요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외우는데 1번이 기준이고요. 그 기준을 이제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네 개를 좀 꼭 외워 주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요. 자,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위치 관계를 좀 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치 관계에서 뭐가 있냐면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서 두 개가 만날 때는 무엇이 있고 만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뭐 하다 그렇게 좀 우리가 분류해서 이해하시면은 정말 쉽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두 직선입니다. 자, 두 직선인 경우에는 저기 보시면은 어 어디 있습니까? 요거 있죠, 요거. 그죠? 자, 요거가 만나지 않는 거죠. 만나지 않는 거고, 요거 미안합니다. 요거 두 개가 만나지 않는 거고, 요게 만나는 경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는 경우는 여기는 뺐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치하는 경우가. 그래서 일치한다는 건 똑같은 이런 경우 일치하는 거 그건 뺐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행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평행한 거는 이렇게 만나지 않고 그 다음에 꼬인 위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꼬인 위치가 있는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나는 거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있고 뭐 일치하는 경우는 있지만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있고 만나지 않는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할 때는 뭐가 있냐면 한 평면 위에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한 평면 위에 있으면은 뭐다? 있으면서 만나지 않으면 평행한 거고 한 평면이 만나지 않는데 한 평면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다? 꼬인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AD를 봅시다. 자, AD와 자, 만나는 건 요런 식으로 요렇게 총 4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AD와 만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 보면 요렇게 그죠? 요렇게 6개 있습니까? 그렇죠? 6개가 있는데 이 중에 평행한 거 한번 찾아봅시다. 평행한 거 짝짝 평행한 거 요거하고 요거죠. 그 외에 나머지는 그럼 뭐다? 꼬인 위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평행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행한 거는 자, 요거가 평행한 거는 뭐다? 한 평면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요게 한 평면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우리가 뭐 한다? 평행한지 하냐 아니하냐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한번 또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잡고 평면 위에 있냐, 없냐 이런 거를 기준으로 잡아봅시다. 그래서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그래서 포함되는 경우가 있죠. 평면 안에 그 직선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게 만나는 경우죠.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것도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평행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뭐죠? 만나지 않으면 무조건 병행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평면에 있으면 직선 L이 이렇게도 갈 수 있고요. 직선 L이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직선 L이 이렇게도 갈 수 있죠. 이게 지금 상상을 좀 해보세요. 요 평면 위에 연필을 그죠? 연필을 이렇게 돌려보는 겁니다. 위에서 만나지 않게끔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뭐다? 항상 평행한 거예요. 요 평면과 그래서 요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평면이 요렇게 평면은 사실 이제 무한히 뻗어 나가는 건데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졌다. 그지? 요 위에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평행하지 않은 겁니까? 평행한 겁니다. 이것도 그거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가 평행한 평면을 한번 찾아봅시다. 평행한 평면은 만나지 않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것이 뭐 있죠? 요거 있고요. 요거 있죠. 물론 이제 뭐가 있을 수 있죠? 요렇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BCHE도 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직육면체 안에서는 우리가 요것과 요 아래 거 이렇게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 넘어갈게요.
자,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큰 게 없네요. 만나는 경우, 평행한 경우, 물론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만나는 경우지만 직선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거는 없네요. 그래서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교선이 생기고 평행한 것은 이제 만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평행한 거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두 직선 같은 경우 만나면은 어떻게 된다? 교점이 생겼죠. 얘는 교선이 생긴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3차원이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이었던 게 선이 되고 면이 아니고 이제 선이었던 게 면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문제 풀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EGH와 AFCF, EGH, 이걸로 표현하면 EGH와 AFCF, AF가 어디 있죠? AF와 CF로 만들 수 있는 다른 평면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하나씩 세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조건이 총 몇 개 있었죠? 조건이 총 4개 있었습니다. 그 4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서로 다른 세 점이었어요. 한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서로 다른 세 점은 점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평면이 하나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한 점과 직선,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과 한 직선을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보면은 AF와 그죠? AF와 나머지 세 점. 그 다음에 FC와 나머지 세 점 해서 총 몇 개 있다? 6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두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은 요거죠. 요렇게 이제 이게 뭐죠? 교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선이 아니고 뭐죠? 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경우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가 뭐 한다? 그것도 직선이 평면이 될 수 있으니까 AFC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평행한 거 하나 있는데 평행한 거는 여기가 평행한 직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AE와 평행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AE와 평행한 게 있나요? 한 평면, 이게 평행한 거면은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제 평면, 한 평면 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돼. 그래서 얘하를 공유하는 평면이 위에 있는 평면하고 요 평면이죠. 그래서 이 두 평면 중에 만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이건 오각형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만나지 않는 점은 없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날 거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없죠? 이렇게 만나겠죠? 정오각형을 그릴 수 있나요? 여기서 이 도형 잠시만요. 이거를 도형을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죠? 오각형을 내가 못 그리니까 그래요. 네, 도형을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굿노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나? 자, 어쨌든 이제 정오각형을 우리가 대강 그리면 뭐 요런 느낌입니까, 그죠? 씨, 평행 보이는데 이 평행한 거 맞나? 씨, 그래요. 한번 평행하지 않을 거면 한번 찾아볼까요? 정오각형, 그죠? 정오각형. 자,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죠? 보면은 이제 평행한 게 없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다. 마이크 켜져 있네요. 자, 그래서 자, 이것과 이제 평행한 걸 우리가 찾아볼 건데 그게 뭐가 있죠? 요 평면에서는 여기 하나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 얘네들은 요것과 만나지 않죠. 근데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머지 뭐다?
뭐죠 이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네, 아무튼 용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뭐였죠? 아, 꼬인 위치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시고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2-2번 한번 봅시다. 자, 직선에 대한 직선 AD와 평행한 거를 찾아라 했어요. 평행한 직선. 자, AD를 한번 볼게요. 자, AD와 평행한 거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게 평행합니까? 요게 평행합니다. 요게. 네, 요게 눈으로 잘 안 와닿죠? 그러니까 저도 그냥 외웁니다. 네. 이게 평행하구나. 외웁니다. 그냥 저도. 그래서 우리가 한 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답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한 개고요. 그 다음에 BC와 꼬인 위치. 우리가 BC와 꼬인 위치를 보면은 자, 요거는 만나고 평행하죠. 그죠? 평행하고요. 만나고. 자, 이건 만나지 않으면서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겠죠. 그래서 BC와 우리가 꼬인 위치를 보면 아까 한 개였고 한 개 맞나요? 맞을 거예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뭡니까? BC와 꼬인 위치는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네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ABE와 평행한 직선. ABE와 평행한 직선 ABE. 자, 요거가 평행한 게 뭐가 있을까요? 평행한 게. 평행한 게 요거 두 개였나요? 여기 아마 두 개였던 것 같아요. 이거 두 개. 그래서 두 개였던 것 같은데 잠시만 답을 확인해 볼게요. 5, 7개. 답 확인하는 부분은 넘어가셔도 되는데 제가 틀렸을 수 있으니까. 잠시만요. 페이지 51 아니고. 근데 이 강의를 조금 일찍 끝내고 싶었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런 건 건너뛰어도 됩니다. 혹시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어디 있죠? 129가 2-2번 8개네. 네, 한 개, 네 개, 세 개네요. 한 개, 네 개, 세 개. 세 개네요.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어쩐지 틀렸어요. 이게 2가 아니고요. 뭐 있었죠? 요거. 그죠? 요거. 그래서 만나지 않으면 그거니까 맞죠? CDF 맞네요. 그죠? 네. 어쩐지 뭐 이상하다 했어요. 그래서 요거 3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평행인데 한번 쭉 읽어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우리가 이제 증명 따로 안 할 겁니다. 그냥 최대한 간단히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이제 좀 쉽게 넘어갈 생각이에요. L과 알파가 평행하답니다. 요 직선 L과 요거 알파가 평행할 때 L을 포함하는 베타와 교선 M은 L과 평행하다. 그러니까 베타와 알파 이렇게 만났는데요. 요거 두 개 평행하다 이런 겁니다. 뭐 그렇겠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자, 두 직선 LM에 대하여 L을 포함하고 M을 포함하지 않은 평면 알파는 직선 N과 평행하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직선 이렇게 있는데 요게 평행한 두 직선이 있는데 요 아래를 포함하는 평면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평면이 요것과 평행하다.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자, 3번.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는 한 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이게 평행한 두 직선이 있으면 이 평면이 요것과 평행하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죠? 한번 머릿속으로 연필 두 개 가지고, 그죠? 연필 두 개 이렇게 크로스 시켜가지고 그 위에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면은 평행한 게 당연할 겁니다. 뭐 4번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4번도 이제 책 3권이나 이런 게 A4 3장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4번도 한번 이렇게 이제 요게 A4 이렇게 가운데 하나 두고 위에 아래 해보면은 요게 당연하게도 평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번까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꼬인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꼬인위치가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꼬인위치를 두 개가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를 나머지 한 평면에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각을 재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뒤에 여기 보면요. 자, AH와 EG거든요. AH와 EG의 각을 구하라고 했어요. AH와 EG 이렇게 구하라 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평면 위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AH와 EG를 이렇게 하나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평면 위에 지금 가져왔고요. 잘 보시면은 이제 이게 여기가 전부 다 길이가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60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선과 평행면의 수직인데 한번 쭉 읽어보고 그냥 증명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당연히 수직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면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는 어떤 이제 선분이 직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요것과 요거의 각을 한번 재보면은 물론 이제 각은 이제 요렇게 돼서 요렇게 각을 재는 건데 요 옆에서 말고요. 요쪽으로 재보면은 이게 한 90도 되는 거 아니야? 요쪽으로 재면 한 120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60도면. 그죠? 맞나요? 하지만 여기가 90도가 하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이 이루는 각을 각도기로 재면 근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하나 이게 위에 요 점에 대한 요 직선을 보면은 요 직선을 보면 얘가 지금 수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맞아요? 그럼 하나만 더 가져와요. 하나만 더 가져와서 이게 만약에 수직이 되려면 얘가 어떻게 꽂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꽂힐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요 점에서의 모든 뭡니까? 모든 직선과 수직이면 요것과 이게 직선 L과 알파가 수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증명하고 싶다 이거예요. 최소한으로 우리가 몇 개만 직각이면은 그게 평면과 직선 L과 수직이냐를 알 수 있냐면 그게 딱 두 개라는 겁니다. 두 개만 직각이란 거 증명하면 모든 직선에 대하여 직각이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요거에 대한 증명인 요겁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인데 두 개만 해도 나머지도 뭐다? 무조건 임의해도 수직이다라는 거를 밝혀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만 돼도 뭐다? 수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런 이제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에서 자, 요 직선과 요 평면은 과연 수직일까요? 수직입니다. 왜죠? 왜냐면 요게 수직이고요. 요게 수직이죠. 이 두 직선과 이 직선이 뭐죠? 그러니까 요 직선과
요 두 직선이 각각 수직이니까 요 평면과 이 직선은 뭐죠? 수직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필수에서 3번 보면요. 할 게 좀 많아요. 우리가 오늘 쭉 해서 이거 이면가까지 해야 되니까 정사형까지 해야 되니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아서 중간에 잘라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자, L알파가 이제 수직이다 랄 때 이 뒤에 뭡니까? 옳은 거 찾으랬어요. 그래서 평면 알파 베타 에레멘.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데 풀이에서는 요렇게 이제 뭡니까? 그려서 생각을 해봤네요. 그래서 L과 알파가 수직이다. L과 알파가 수직이죠. 그래서 요게 수직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L과 M이 평행하다. L과 M이 평행한 거를 우리가 다른 것도 찾아볼게요. 요것도 되죠? 요거 전부 다 M이 되죠? 그럼 요 M들이 뭐 하죠? L과 M이 평행합니까? 그죠? 평행하죠. 아, 맞나요? 이게 아니네요. 알파와 M과 수직인 것들, 요것들이죠. 요것들은 전부 다 뭐 하죠? L과 평행하다라고 볼 수 있네요. L알파가 뭐 하자? 평행하고요. 수직이고요. L베타가 뭐 하다? 수직일 때 알파 베타는 이제 평행할 수 있겠네요. 요 두 개가. 그다음에 LM, MN. L과 M이 수직이고 M과 N이 수직인 거, M과 N이 수직인 거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두 개기는 한데 요거면은 평행하지만 요건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다? 뒤끝은 틀렸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4번 했으니까 나머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사면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사면체에서 모서리 CD의 중점을 M이라 하자. CD의 중점을 M이라고 했네요. 두 직선 AM, BC. 자, 한번 표시해 봅시다. AM, BC. 자, BC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요. 저번에 풀던 게 얘기 아니었나요? 잠시만요. 뭐 어렵지만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나? 잠시만 생각 좀 잠깐 해볼게요. 괜히 한 것 같네요. 이게 어디로 내려오죠? 수직으로 내려오려면 그런가? 죄송해요. 다른 거 할게요. 나중에 다음에 이거 해줄게요. 생각을 좀 해야 돼서 이거 말고 있는데 센을 가져올게요. 센 센이 어딨죠? 네, 센에 보면은 어 어딨지? 미안해요. 좀 걸리네요. 꽤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은 이제 교과서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일단 넘어가서 문제를 안 풀어봐가지고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삼수선의 정리 봅시다. 조금 많이 버벅거리고 잘 안 되는 부분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거 건너뛰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삼수선의 정리 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가 외우듯이 해서 문제를 풉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증명을 살짝을 할 건데 저도 할 때마다 좀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기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리고 저도 수능 칠 때는 이제 기하 말고 다른 걸로 해가지고 미적분으로 해서 조금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쨌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삼수선의 정리인데요. 우리가 요거를 이제 아래 거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면은 PO하고 알파가 수직이다. 알파와 PO가 이제 수직이다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PO와 L이 수직이다로 돼 있는데 지금 뭐 PO와 L이 수직입니까? 왜냐면 이 직선 L을 이쪽으로 갖다 주면은 당연히 이것과 이건 수직이죠. 왜냐면은 요 모든 직선들은 PO와 수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하죠? PO와 수직이므로 PO와 L은 수직입니다. 그죠? PO와 L은 수직. 근데 OH와 L이 수직이므로 이것과 이거 그러니까 얘가 이것 또는 이거의 수직이므로 이 직선 L이 요 평면 위의 모든 요 평면과 수직이죠. 그래서 요 평면 위에 있는 요 직선 직선 또는 선분과 직선 L은 당연히 수직입니다. 되겠죠? 결론은 뭐예요? 직선 L과 이 평면이 수직이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얘와 뭐죠? 직선 L과 요게 수직이고 요게 수직이면 요 평면의 수직이니까 요것과 요게 뭐 하죠? 수직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로 이제 바로 이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3번은 조금 다른데요. 자, pH와 L이 수직이고 OH가 L과 이제 수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직선 L은 요거에 대해서 수직이죠. 그지? 그죠? 그다음 뭘 증명하는 거지? 그 다음에 PO하고 L하고 지금 이제 수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이렇게 와서 요것과 요게 이제 수직이므로 얘도 평면하고 수직이다 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PHL, OHL, PHL, OHL 평면이 L과 수직. PO는 평면 PO의 HO 요 위에 있으므로 PO와 L. PO와 OH는 수직이므로 그죠? 요거 수직이므로 요것은 요 전체 평면에 대해서 수직이다 라는 겁니다. 자, 문제 보러 봅시다. 자, 있는 그대로 보고 PA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수직 이렇게 해서 수직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것도 수직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2루트 3, 2 여기는 1대 루트 3대 2니까 4가 되겠죠. 여기가 4 수직이고 3 여기는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몇 개 더 풀어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여기가 수직이고요. 여기가 이제 수직이면 우리가 뭐가 수직이었죠? 요게 요렇게 그죠? 요렇게 연결하면 요렇게 수직이었죠. 보입니까? 그래서 다 수직이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뭘 구하 AH 구하라네요. 요거 길이 구하랍니다.
그럼 요거 길이 알면 되겠죠. 6이고 4니까 수직이니까 36 더하기 16 루트 50이죠. 맞나요? 루트 52. 맞죠? 그럼 루트 50이고요. 자, 요 길이는 루트 64에서 52 뺀 거죠. 52를 빼면은 루트 12. 자, 요것도 볼게요. 자, 뭐가 수직이다? 요렇게 해서 요게 수직이다. 그죠? 바로바로 보이면 좋겠습니다. 삼수선. 그죠? 그래서 3이고요. 뭐가 또한 여기가 60도면 요거 구할 수 있네요. 지금 아마 PO 구하는 것 같은데, 예, 요거 구하라는 거, 요거 구할 수 있죠. 여기 60도면. 그래서 1대 2대 루트 3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 루트 3이니까 루트 6에서 루트 3 곱하면 되죠. 그럼 루트 18이 되겠네요. 여기가 그죠? 루트 18 3이니까 루트 18 빼기 9는 루트 9니까 여기도 3이다. 3 3 루트 18.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맞나요? 맞을 거예요. 혹시나 틀렸으면 얘기 좀 해주시고. 아우 힘드네요. 자, 삼수선의 정리 활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요 직선에 대해서 D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뭐죠? 와우 이평면과 얘가 수직이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뭐다? 수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이제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요렇게 되죠. 3, 4, 5겠죠. 그래서 3, 4, 5니까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3 곱하기 4는 5 곱하기 요 길이죠.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 5분의 12가 된다. 그래서 요 길이가 5분의 10이니까 이거 5분의 12와 2와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언제 다 하죠? 힘드네요. 두 평면에 이루는 가의 크기 정사용하고 자, 두 평면에 이루는 각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애를 공유하는 두 반평면 알파 베타로 이루어지는 도형을 이면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직선애를 이제 공유하는 두 반평면이 있고요. 알파와 베타로 이루는 도형을 이면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직선 L을 우리의 이면각의 두 평면을 알파 베타를 해서 각각 이면각의 면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면각의 변 L 위에 한 점 O를 지나고 그죠? 요 O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두 반직선. 그래서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그게 각각 그을 때 A, O, B가 뭐다? 이게 O의 위치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도 어쨌든 얘가 평행해서 이동하면은 이게 어쨌든 일정하게 각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면각의 크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평면을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예를 들어서 요것과 이거의 두 평면을 이루는 각은 요 각과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요것과 뭐가 수직이죠? 요게 수직이고 요것과 뭐가 수직이죠? 요게 수직이니까 요게 공통변이니까요. 두 평면의 수직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수직이면 이렇게 두 평면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 수직이죠? 뭐 이면각의 각 크기가 90도면은 수직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요게 요렇게 수직이고 이렇게 수직이면
A5와 알파, 그죠? A5가 알파와 수직이면 여기에 뭐다? 두 개가 수직이다라는 거죠. 요거는 뭐 특별한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다른 문제 있으면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평면을 이루는 각의 크기가 있네요. 그래서 ABC와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며 그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은 요게 이제 세타가 되고요. 요게 세타가 되는데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를 알면, 특히 요 길이 요 길이를 알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정사각형에서 이 높이 h 있죠. 이 h는 2분의 루트 3 a라고 좀 외워두시면 좋겠고,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고 좀 외워두면 좋겠다. 그리고 정사면체에서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가 어디냐면 무게 중심입니다. 사실 이제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뿐만 아니라 내심 외심 다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모든 중심이 모이는 곳이기는 하지만 무게 중심이라고 외워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1대 2를 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문제를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것과 요걸 우리가 봤을 때 요 길이를 각각 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근데 요 길이가 이게 딱 3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이 1분의 3분의 1이라서 요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네, 3분의 1이다 라는 거 아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사형 잠깐 하기 전에 창문만 좀 열게요. 지금 제가 할 때 사실 인간 강사에 비해서 부족한 점도 많고 얼굴도 안 보이고 하니까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하실 수 있는데, 혹시나 잘 안 되시는 부분이나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 요청을 하시면 추가로 더 찍어줄 의향이 있으니까 그거 좀 잘 생각해서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사형이에요. 우리가 정사형을 한번 보면은 한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러니까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거에 대한 뭐가 그려질 수 있다, 어떤 그림이 또 그려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이 그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다? 정사형이라고 할 거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 삐딱선하게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있으면 얘를 정사형 시키면은 뭔가 살짝 다른 삼각형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봤죠. 어쨌든 항상 뭐가 된다? 원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구를 정사형 시키면은 어디서 정사형 시키든 항상 원입니다. 타원 이런 거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거 나중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정사형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선 L이 이렇게 있을 때 요거에 대한 우리가 길이를 우리가 보면은 여기가 세타라는 값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정상을 요거를 이렇게 요만한 정상을 내리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의 각의 비율이 얼마가 된다? 코사인 세타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각이 아니고 길이의 비가. 그래서 우리가 A-B'의 선분의 길이는 AB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은 우리가 뭐다? 길이가 된다. 넓이도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바로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이제 정사형을 시킨데 여기가 이제 이면각이 45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는 지금 내리면은 뭐가 되죠? 길이가 똑같아지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과 우리가 이제 직수준으로 내린 요거 있죠. 요게 코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0도입니다. 0도. 그죠? 코사인 세타가 0이죠. 맞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건데 한 요렇게 들어가면 과연 이것과 요거에 대한 정사형 있죠. 정사형은 딱 45도, 코사인 45도만큼 차이 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요것과 요렇게 했을 때만 되는 거지. 항상 이면각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뭐 근데 그거는 좀 어려우니까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이 90도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길이를 가지고 오고요. 얘는 우리가 뭡니까? 이면각의 크기만큼 줄어드니까 코사인 45도면은 뭡니까? 2분의 루트 2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B-는 AB의 코사인 45도니까 4 곱하기 2 루트 1라 해서 2 루트 2. 그래서 2 루트 2, 2 루트 2 해서 4 루트 2고 요거는 4, 4 해서 8이다 라는 겁니다. 아유 힘드네요. 마지막이죠. 정사형이. 자, 정사형의 넓이입니다. 우리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기둥을 밑면과 45도 각도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를 요쪽으로 정사형 시키면 이 넓이잖아요. 그래서 맞나요? 요 아래 넓이가 64파인데 그 위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45도를 하면 64파이니까 2분의 1 루트 2s에서 64 루트 2의 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활용. 두 평면을 이루는 각을 우리가 정사형을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2인, 한 모서리 2인 정육면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삼각형 AFC 정삼각형이네요. 평면 EFGH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니까 요거를 EFHG의 정사형 우리가 보면 여기는 나와 있진 않는데 요거를 이렇게 내리고 여기는 이제 내려졌죠. 그래서 요거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넓이가 얼마다? 2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AFC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보면은 AFC 같은 경우는 여기가 2루트 2죠. 맞나요? 4분의 루트 3, 2루트 2에 제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2 해서 루트 6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루트 6이 아니고요. 루트 6이 아니고요. 2루트 3이죠. 2루트 3. 자, 2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루트 3과 2에 대해서 2루트 3 코사인 세타가 2니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한 문제만 딱 풀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요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 모양의 풍선이 지면 위에 떠 있다. 태양 광선이 지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일 때 지면 위에 생긴 풍선의 그림자의 길이는 72파이다. 그러니까 요게 72파이라는 겁니다. 이때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정사형 시키면 과연 이거일까요? 그러니까 정사형과 그림자가 관련은 있지만
그게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죠. 왜냐면은 얘는 항상 정사형 시키면 뭐가 된다? 원이 될 겁니다. 그거 이해할 수 있나요? 자, 정사형이라는 것은 요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요렇게 비스듬히 평면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요렇게 가서 요게 정사형이야. 그러면 여기에 어떤 평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가서 이게 정사형입니다. 요렇게 퍼진 것은 정사형이 아니에요. 되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정사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정사형은 그러니까 그림자로 봤을 때는 이제 그 평면과 뭐하고 빛이 수직으로 들어와야 그때 정사형이에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빛이 우리가 요렇게 들어오잖아요. 요쪽 방향으로. 요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들어가는 평면과 요 평면이 이루는 요 평면, 여기에 이렇게 평면이 있을지 구를 딱자 반으로 자르는 이 평면이 있고 요것을 뭐 한 거죠? 정사형 시킨 것이 뭐가 된다? 여기 위의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빛이 이거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요렇게 봤을 때, 요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수직이거든. 얘가 요렇게 수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또 과연 코사인 30도일까라는 문제인데 이게 코사인 30도가 아니죠. 왜냐면은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이 얼마예요? 60도입니다. 30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요게 30도인데 여기가 60도이므로 72파이를 코사인 뭡니까 30도를 시키면은 그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요게 얼마입니까? 미안해요. 30도 60도. 그럼 얼마죠? 32파이가 돼서 36파이가 돼서 반지름 얼마다? 6이다 라는 겁니다. 그거 이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